What the hell are you doing? What are the judges thinking? Don't you feel sorry for your soccer fans? This kind of judgment will remain the worst in history. 메시를 비롯한 선수들이 난투극을 벌이고 메시는 인터뷰 중 공개적으로 일침까지 날렸습니다. 며칠 사이 미국 무대에서 경기가 끝난 직후 그라운드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포착됐습니다. 양팀 선수와 스태프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밀치고 멱살을 잡는 모습까지 생중계 화면에 그대로 잡혔고 그 한가운데에 메시 소속팀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파장은 더 커졌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프로 스포츠의 품격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심판과 징계 시스템이 스타 마케팅 눈치를 본다는 불신이 증폭됐습니다. 지금 논점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규정 위반에 대한 사후 조치가 얼마나 일관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느냐입니다. 폭력적 비신사적 행위는 경기 중이든 직후든 모두 제재 대상이고 특히 결승전급 빅매치에서 벌어진 충돌이라면 리그의 공신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커진 이유는 장면의 상징성과 절차의 문제 두 가지가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진행 중일 때 벌어진 중대한 반칙은 주심이 즉시 레드카드로 정리할 수 있지만 휘슬이 울린 뒤 터진 충돌은 현장 처분의 폭이 제한적입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사후 절차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조항을 적용해 몇 경기 정지를 내릴지 그리고 그 효력이 리그 경기와 컵 대회에 어떻게 연동될지 즉시 명확히 밝혀야 팬들이 납득합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연되거나 유사 사례와 비교해 수위가 낮아 보이면 봐주기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관용 원칙의 실천과 근거 공개입니다. 누가 왜 처벌받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언제나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그 기준을 사실의 언어로 보여줘야 합니다. 심판진을 향한 비판이 거세진 배경에는 기술과 사람이 맞물리는 지점의 혼선도 있습니다. VAR은 골, 페널티, 즉시 퇴장성 반칙, 오인 신원 같은 제한된 영역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오심만 바로잡도록 설계된 보조 도구입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에서는 같은 접촉이 어떤 날은 경고, 다른 날은 경합 과정으로 넘어가고 어떤 경기에서는 VAR이 개입하는데 비슷한 장면이 다른 경기에서는 주심 재량으로 끝나는 일이 생깁니다. 팬들이 느끼는 핵심 불만은 결국 일관성입니다.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라는 말이죠. 경기 초반부터 반칙의 임계값을 분명히 제시하고 선수 보호와 흐름 유지 사이의 균형점을 일찍 잡아주는 심판 운영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후반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친 신경전과 불필요한 몸싸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메시를 둘러싼 논쟁은 언제나 양극단을 동시에 동반합니다. 스타에게 관대하다는 주장과 오히려 표적이 된다는 주장이 같은 주간에 공존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같은 행위에 같은 판정이 내려졌는가? 이를 가르는 건 사전 공표된 기준과 사후의 투명한 설명입니다. 판정 리포트에서 상황별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유사 장면을 비교해 왜 같은 결론이거나 다른 결론인지 예시를 들어주면 과장된 의혹은 힘을 잃습니다. 북미 스포츠 전반이 심판 커뮤니케이션을 공개하고 해설하는 문화에 익숙한 만큼 축구도 그 장점을 적극 이식할 시점입니다. 판정 오디오 공개, 상벌 결정문 요약본의 신속한 배포, 대회 간 징계 연동 원칙의 명문화 같은 조치가 바로 신뢰의 출발선입니다. 이제 한국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흥민의 합류 이후 MLS는 경기 전부터 카메라가 몰리고 티켓과 시청률, 하이라이트 조회수 같은 숫자가 즉각 반응하는 무대가 됐습니다. 데뷔전에서는 흐름을 보냈던 접촉 장면이 VAR 확인 끝에 페널티로 정정돼 팀이 승점을 챙겼고 곧바로 직접 프리킥으로 첫 골을 신고하며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홈 데뷔전은 매진 속에서 치러졌지만 결과는 아쉬웠고 현지 평가는 임팩트는 분명했지만 결정력과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에 가까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범위에서 손흥민이 명백한 오심으로 직접적인 경기 결과 피해를 입었다고 리그가 인정해 정정까지 갔던 사례는 없습니다. 팬 커뮤니티에서 경계선 판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공식적으로 오심으로 판정이 뒤집히거나 징계가 수정된 기록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반엔 VAR이 옳은 결론을 끌어낸 장면이 먼저 쌓였다는 점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손흥민은 특성상 수비 두세 명을 동시에 끌어들이고 오프 더 볼 상황에서도 견제를 집중적으로 받는 유형입니다. 이런 경기에서는 유니폼을 잡아끄는 미세 반칙, 발목을 살짝 건드리는 접촉, 뛰어들 때 팔을 걸치는 행위처럼 반칙과 경합의 경계에 있는 행동들이 누적되기 쉽습니다. 세밀한 누락이 모이면 공격수는 리듬을 잃고 수비수는 여기까지는 허용된다는 잘못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기준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같은 접촉에 같은 호루라기가 울리고 페널티 에어리어 안팎의 임계값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또렷할수록 손흥민은 판정 걱정 없이 순도 높은 축구에 집중할 수 있고 반대로 기준이 흐리면 불필요한 항의와 심리전이 경기를 잠식합니다. 지금의 난투 논란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흥행의 중심에 스타가 있다 해도 리그가 지켜야 할 건 사람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판정 오디오와 리포트의 상시 공개가 신뢰의 최소치가 되어야 하고 중대한 반칙에 대한 처벌 수위와 범위를 팬도 이해할 수 있게 시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정에 명시된 최소 가중 처벌선을 예시와 함께 제시하면 상벌 결정이 고무줄처럼 보이는 인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더해 심판 배정과 평가 과정도 정기적인 외부 점검을 통해 개선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빅게임에 배정됐는지, 시즌 중 어떤 재교육을 받는지 요약본만으로도 공개되면 왜 저 심판이 이 경기를 맡았지? 라는 불신은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결국 기술과 사람이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 VAR의 정확도만 높이는 게 아니라 현장 심판의 시야와 위치 선정, 라인팀과의 소통, 경기 흐름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끌어올려야 진짜 변화가 체감됩니다. 스포츠가 심판의 역량 부족과 편파 인식 때문에 오염된다는 말이 과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 리그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기준을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단순히 엄정 대처하겠다는 문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조항에 따라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증거를 근거로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어떤 단계의 가중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팬과 미디어가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정직하게 작동하면 스타를 향한 과잉 보호론도 반대로 표적이 된다는 피해론도 힘을 잃습니다. 그 결과로 남는 건 공정한 경쟁 그리고 실력으로만 설명 가능한 서사입니다. 손흥민에게 지금 필요한 환경도 결국 그겁니다. 빠른 전환 상황에서의 어드밴티지 부여, 반복되는 잡아당김에 대한 초기 경고, 페널티 박스 안팎에서 일관된 임계갑, 과도한 항의에 대한 조기 관리. 이 네 가지가 경기 초반부터 안정적으로 깔리면 손흥민의 결정적 장면이 더 자주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팬들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박수로 바뀝니다. 판정 걱정 없이 경기력만으로 승부하라고 요구하는 게 과한 부탁은 아닙니다. 리그가 세계 시장을 향해 가는 지금의 궤도에서 투명성과 일관성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입니다. 지금 눈앞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난투 장면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사후 징계가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내려져야 하고, 비슷한 사태가 재발했을 때 적용될 운영 매뉴얼이 팬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빅매치들에서 심판진이 초반부터 기준을 분명히 시그널링하고 VAR 개입의 문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지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맞아떨어지면 이번 파문은 오히려 리그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됩니다. 메시, 손흥민 같은 초대형 스타가 동시에 뛰는 무대에서 판정과 징계가 스토리를 정직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지금 MLS가 통과해야 할 시험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포티비였습니다.